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D&D노 이끈기입니다. 자, 오늘 시간에는 중국 해외 구매 대행 찐 현실이죠. 90%가 6개월 안에 포기하고 다 사라지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는 지금 중국 구매 대행 사업만 1년 가까이 하고 있고요. 현재는 월 5천에서 6천만 원, 최근에는 거의 7천만 원까지 매출을 유지하고 있고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그런 현직 셀러입니다. 제가 실제로 1년간 경험하면서 중국 구매 대행에서 왜 많은 셀러들이 거의 진짜 90%거든요. 그래서 왜 6개월 안에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는지, 그 진짜 이유, 그 다음에 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그것까지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 구매 대행 사업 시작 6개월 뒤부터 거의 90%는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게 왜 그러냐면 이건 저의 경험을 토대로 뽑아낸 그런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 한 200명 정도 그죠? 있는 그런 강의로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한 2개월, 3개월 정도 되면 거의 한 40% 정도는 감쪽같이 이렇게 사라져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또 시간이 더 지나서 6개월 정도가 지난 시점에는요, 진짜 마법과 같이 여러분들 90% 정도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 6개월이라는 시간이 정말 길기도 하지만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의 어떤 부분이 그쵸? 많은 셀러들을 좀 힘들게 하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 다음에 제 지인들도 실제로 제가 온라인 사업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니까 전부 다 너도 나도 찾아와서 좀 알려달라. 그래서 제가 실제로 알려줬습니다. 근데 어떻게 됐냐면 지인들은 3개월 안에 다 사라졌어요. 3개월 안에 실제로 주문을 좀 어느 정도 유의미한 매출을 만든 사람도 있었는데 거의 대부분은 3개월을 못 넘기고 다 그만두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왜 그럴까요? 자, 대체 왜 많은 셀러분들이 혹은 제 지인분들까지 다 이 중국 구매 대행 사업을 그만둘까요? 자, 제가 크게 이유 세 가지를 뽑았는데요. 자, 제가 지난 1년간 실제로 보고 느낀 이유를 전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쉽게 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에요. 자, 이것만 들으면은 어떤 좋은 점에 가까울 것 같은데, 자, 여기서 오는 함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쵸? 그만큼 포기하기가 쉬운 거예요. 왜냐면은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말은 정말 진입장벽이 낮다는 말이죠. 뭐 진입장벽에는 여러 요소들이 있겠지만 가장 사업을 할 때 많이 고려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초기 사업 자본금이죠. 근데 이 중국 구매 대행 사업 혹은 온라인 사업은 이 시작 초기 자본금이 정말 적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자를 내고 판매의 어떤 허가권을 신청하는 비용까지 한 15만 원 정도. 그 다음에 별도 비용이 더 나가기는 하지만 뭐 거의 한 30만 원 이하 선에서 저희가 사업을 시작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사업자도 내면서 어떤 사장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요.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로망 같은 게 생기기 시작하죠. 나만의 사무실. 그죠? 요새 유튜브에 워낙 그런 게 많기 때문에 뭐 20대에 뭐 몇천만 원 벌었다. 이런 게 너무너무 많죠. 그 다음에 온라인의 또 최대 장점, 일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굉장히 자유롭기 때문에 이런 여행을 다니면서 일도 같이 병행할 수 있는 이런 디지털 노마드 생활 이런 것까지 꿈꾸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로망을 가지고 막상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게 됩니다. 근데 실상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은 유튜브에 항상 결과만 나와 있죠. 결과. 이런 눈부신 결과들만 보다가 막상 사업에 뛰어들게 되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아무도 얘기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과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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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고 굉장히 외로운 그런 싸움이거든요. 실제로 저도 이 버텨내는 구간이 거의 7개월이 걸렸어요. 7개월. 그래서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거의 원룸방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거기 박혀서 하루에 12시간, 14시간 소싱 업로드, 소싱 업로드 거기에 이제 CS 몰려오고 이러면은 진짜 여러분들 사람이 스트레스가 극에 달합니다. 그런 절대적인 시간 투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결과만 보고 이 사업에 뛰어들다 보니 이 중간 과정에 대해서 이 힘든 과정은 생각하지 못하는 거죠. 고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자, 첫 번째로는 이런 이유가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지만 그만큼 포기하기도 정말 쉬운 시장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요. 자, 이 단순 반복 작업에 이 끝없는 그런 반복,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런 작업을 하다 보면 의구심이 계속 듭니다. 그렇죠?
이제 막 입문하신 초보 셀러들이나 저도 초보 셀러 때 이랬었고요.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게 되죠. 뭐 이런 게 팔린다고, 그죠? 구매 대행 하다 보면 정말 특이한 상품을 많이 취급하죠. 그래서 이런 게 팔린다고, 아니면은 뭐 다른 마켓이랑 가격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저가도 아닌데 내 걸 누가 사? 이런 식으로, 그죠? 아니면은 한 500개 정도 올리고 한 일주일 정도 올려보고 어떤 아무 반응이 없어. 역시 이거는 안 되는 거야, 사기야. 이런 식으로 의구심이 계속해서 이제 밀려오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저도 그랬었고, 이러한 단순 반복 작업의 연속이기 때문에 이런 약간 현타라든지 이런 의구심이 정말 많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입문자분들이 이런 이유 때문에도 정말 많이 접는 경우를 제가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뒤에서 요거에 대한 저는 어떻게 극복했는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까지 설명을 드릴 테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번째는, 자, 요 이유가 정말 좀 더 치명적이긴 하죠. 자, 이거는 진짜 실제로 제가 많이 했던 생각이에요. 와, 이게 많이 팔려도 문제다,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거는 어느 정도 시작을 하시고 유의미한 매출을 만드신 분들이 아마 이런 또 단계에 한번 막히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걸 또 뚫어내면 또 이렇게 또 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 딱 막히신 분들, 많이 팔려도 문제다. 왜 그러냐면 이게 중국 구매 대행 자체가 배송이 저희가 중국에서 물건을 구매 대행해주는 방식이기 때문에 배송 기간이 한 2주 정도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배송 이슈, 언제 와요? 이런 거 정말 많이 고객들한테 CS가 오게 되죠. 그 다음에 배송 기간이 긴 만큼 저희가 배송 과정도 되게 복잡해요. 중간에 중국에서 배대지로 한번 오고, 배대지에서 또 인천항이나 어떤 평택항 이런 데로 한번 들어오고, 여기서 또 택배사로 넘어가고, 이렇게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중간에 파손이 정말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실 거예요. 여기 보면은 뭐 이런 거는 정말 하루에 전화가 30통씩 옵니다. 30통씩. 그래서 저도 처음에 되게 많이 스트레스 받았거든요. 이게 매출이 나건 말건 뭘 떠나서 이게 진짜 이런 것 때문에 하기가 싫어집니다. 보세요. 뭐 망치로 뭐 두드려 버린다. 그죠? 욕도 많이 오고요. 뭐 소비자 고발원에 신고하겠다. 뭐 내가 아는 사람 기자인데 너네 뭐 신고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정말 여러분들 이런 CS는 약과입니다. 제가 약한 것만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도 많죠. 뭐 늦게 오니까 필요 없다. 그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이런 걸 겪고 나면 진짜 유의미한 매출을 겨우 만들어냈더니, 그죠? 이번에는 이런 이슈에 또 막혀가지고 또 접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 단계에 계신 분들이 좀 많이 안타까워요. 저도 여기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죠? 이런 분들은 제가 뒤에서 방법을 좀 알려드릴 테니까 좀 끝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는 진짜 이런 중국 구매 대행이 어쩔 수 없는 이런 배송 이슈, 파손, 고객 CS, 자,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외에도 중국 구매 대행에는 수많은 단점들이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여기에 적지는 못했지만 뭐 제품을 뺏기는 경우가 많고요. 왜냐면 제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많이 팔죠. 그 다음 최근에는 뭐 경쟁자도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이런 채널이나 그런 교육 이런 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경쟁자들도 되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근데 왜, 그쵸? 왜 구매 대행 사업을 해야 되냐? 이런 의문을 당연히 가지실 것 같아요. 왜 해야 되냐? 이런 단점들이 정말 많은 사업인데 왜 굳이 내가 구매 대행 사업을 해야 되냐? 저한테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100%, 1000% 하라고 할 겁니다. 자, 왜 그러냐면은 뒤에 이유가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뒤로 빨리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중국 구매 대행 사업에 도전하셨으면요. 일단은 요걸 아셔야 돼요. 중국 구매 대행 혹은 온라인 뒤에 전부 다 사업이죠, 사업.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마인드셋을 무조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분야를 막론하고 모든 성공하시는 사람들 혹은 성공하는 잘 되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요걸 아셔야 돼요. 자, 해당 사업에 이득에 포커싱 해야 됩니다. 이득. 이득이 뭡니까? 장점이죠, 장점. 여러분들이 이 장점에 포커싱을 맞추고 그 장점에 여러분들이 확신이 있으면 나머지 단점은 지워낼 수 있는 거예요. 자, 기본적으로 이 개념이 정말 중요한데요. 자, 모든 사업에는 여러분들 단점도 있고 장점도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이 장점에 이득에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실제로 제 지인 중에 코로나 시국에 배달 음식점을 창업한 그런 지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걸 왜 창업하냐, 회사도 잘 다니고 있으면서 지금 안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는데 이때 창업하는 게 맞냐? 제가 이런 식으로 제가 오히려 더 걱정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 친구가 하는 말이 자신이 살고 있는 그쪽 집에 배달 음식 일회용품들이 정말 코로나 때 너무너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기는 배달의 수요가 많이 늘어난 거를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다른 분들이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서 많이 가게를 싸게 내놨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싸게 창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다. 그렇게 이득을 자기는 딱 설정하더라고요. 그리고 나머지 불안감들은, 그죠? 구매대행 사업에 불안감이 있듯이 배달점을 오픈했을 때도 다른 불안감이 있었겠지만 그런 거는 이 사업의 이득으로 다 덮어버리고 나머지는 자기가 채워낼 수 있다, 지어낼 수 있다, 이 마인드로 과감하게 오픈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2년이 지난 지금은 그 배달 전문 사업체가 한 3개 정도로 늘어났고 월에 거의 3천, 4천씩 벌고 있어요. 이런 예시 외에도 제 주변에 어느 정도 잘 되신 분들은 자, 이 사업에 해당 사업에 이득을 볼 수 있는 부분, 이게 정말 강력하다 싶으면 이득에 포커싱해서 과감하게 뛰어들고 기타 단점들은 전부 다 지원하거나 커버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운영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구매대행 사업 시에 이득을 포커싱 하시면 정말 좋습니다. 이득이 여러분들 정말 많거든요. 같이 한번 볼까요? 보면은 일단 소자본으로 창업한다. 그죠? 앞에서 말씀했듯이 제가 15만 원으로 창업이 가능합니다. 자, 이런 사업 있나요, 여러분들? 주변에 가장 싸게 오프라인 사업을 하는 걸 한번 찾아보세요, 업종을. 최소 3천만 원이거든요. 저희는 15만 원으로 돈을 벌 수 있다. 돈을 버는 사업체를 운영해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중국에서 저희가 수입 대행을 대신 해주는 과정을 모두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의 확장을 저희가 쉽게 할 수 있겠죠. 여기 나오죠. 다음 사업으로 확장도 가능하다. 혹은 나라를 바꿔서 지금 저희가 중국을 하지만 다른 나라도 절차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품군만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미국으로 하든지 아니면 유럽, 일본 정말 많죠. 그래서 다른 사업으로도 충분히 확장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마진도 다른 뭐 국내 위탁 이런 거에 비하면 저희는 20% 이상이 거의 나오기 때문에 높은 마진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금 혜택도 정말 많죠. 저희는 부가세에서 많은 혜택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희는 매출로 신고하는 게 아니고 순이익으로 신고하기 때문에 보통 간이과세자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자, 이것만 해도 저희가 어마어마한 이득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가장 중요한 거, 그렇죠? 요거를 저희가 돈을 벌면서 온라인에 기초 체력도 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멘탈도 쌓을 수 있는 거예요. 아까 그런 CS나 기본적인 주문 처리 이런 거를 경험하면서 다른 온라인 사업을 할 때도 필요한 그런 멘탈 부분이나 그 다음 기본적으로 온라인 사업에는 좀 노가다성 짙은 그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초 체력들을 이 구매대행 사업으로 돈을 벌면서 할 수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이득에 포커싱을 많이 하시면은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진짜 얻을 게 훨씬 많은 사업인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3가지 단점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실제로 그 단점들을 거의 다 지어냈고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사실 거의 장점밖에 없는 사업이 됐거든요. 제가 그걸 어떻게 커버했는지 여러분들한테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첫 번째 단점이었죠. 누구나 쉽게 시작할 수 있다. 자, 요거는 뭐예요? 이거는 좋은 점에 속한다고 했죠. 사업 초기 자본이 무조건 적게 듭니다. 이거는 어떻게 생각해도 저희가 유리하다고밖에 할 수 없어요. 자, 근데 여기서 문제되는 게 뭐였죠? 그만큼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포기하기도 쉬운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걸린 돈이 적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영끌에서 1억 가지고 치킨집을 차렸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쉽게 그만둘 수 있습니까? 그죠? 돈이 아까워서라도 정말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일을 할 겁니다. 근데 이 온라인 사업은 저희가 들어가는 돈이 적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동기부여 자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해답은 간단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됩니까? 못 그만두게 저희가 환경 설정을 정말 빡세게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실제로 제가 어떻게 환경 설정을 했냐면요. 저는 2가지 환경 설정을 했습니다. 첫 번째, 공간의 환경 설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가 할 수밖에 없도록 제가 하는 업무를 감시하는 그런 루틴을 정말 많이 제가 했거든요. 그래서 공간적인 환경 설정은 뭐냐면 제가 실제 고향은 지방이지만 여기서는 더 이상 제가 집중할 수 없다고 느끼고 과감하게 아무도 없는, 연고도 없는 서울로 올라가서 그냥 원룸을 하나 잡아버린 겁니다. 원룸을 하나 잡아버리고 여기서 그냥 무작정 노트북 하나 들고 이렇게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책상이 없어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신발장에서 막 하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일하다가 그냥 자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당시에 그런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의 어떤 기초 체력이나 멘탈적인 부분이 정말 많이 좀 성장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자, 저희가 할 수밖에 없게 그런 채찍질하는 작업들을 정말 많이 했다 했죠. 그래서 작업하기 전에 저희가 이런 식으로 필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일과가 끝났을 때 다 했는지 체크하는 그런 체크리스트를 항상 매일매일 꾸준히 썼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업로드, 소싱은 몇 개 했는지 저희가 눈앞에 볼 수 있게 큰 포스터를 하나 만들어서 눈높이 벽 앞에 딱 붙여놓고 매일매일 체크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환경 설정을 하는 것만이
저희가 목표를 이뤄낼 수 있고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파워풀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혼자 하고 계시다거나 좀 집중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이런 공간적인 환경 설정, 요새는 뭐 비상주 사무실이나 그런 데 보면 같은 업종에 계신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일하는 공간을 조금 옮겨 보시던지 아니면은 이런 환경 설정 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은 거는 제가 그래서 만든 게 이 챌린지, 업로드 챌린지를 제가 운영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꼭 참여하셔가지고요. 하루하루 같은 목표를 가지신 분들과 매일매일 상품을 쌓아가고 정보를 교류하고 하는 활동들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 환경 설정 여러분들 꼭 해주시길 제가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단점은 뭐였냐면 저희가 끝없는 단순 반복 이 작업을 계속 하기 때문에 의구심이 계속 생긴다 이거였죠. 자, 근데 하나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보면요. 끝없는 단순 반복. 여러분들 이 단순 반복 작업은 정말 큰 장점이 될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자, 중국 구매 대행에 기본적으로 매출 내는 방식은요. 소싱과 업로드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각각의 포인트가 있겠죠. 어떤 제품을 소싱해야 되는지, 어떻게 업로드를 해야 되는지 이 포인트를 잡고 이거를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무한대로 반복해 주는 건데 이러면은 매출이 발생됩니다. 자, 이런 작업들이 생각보다 정말 간단하고 어느 정도 일주일 정도만 익혀 놓으면 계속해서 아무 생각 없이 돌릴 수 있는 그런 작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자, 누구나 할 수 있다. 누구나 일주일만 배우면 할 수 있다. 자, 이거는 어떤 말입니까? 제가 지나가는 중학생이나 고등학생 앉혀놓고 진짜 일주일만 교육시켜도 누구나 이 각각의 작업을 나눠서 알려주면 이 위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위임. 그렇죠? 위임이란 거는 뭡니까? 결국은 직원을 나중에 고용해서 이 작업들을 쉽게 토스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크게 일을 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내 사업장이 굴러갈 수 있게 그런 식의 구조를 쉽게 짤 수 있는 게 이 중국 구매 대행 사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이 장점을 하나를 생각을 꼭 하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이 단순 반복 작업 처음에 직원을 구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직접 해야겠죠. 그래야지 나중에 교육도 가능하니까. 자, 이때 드는 의구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끝없이 마인드셋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모든 일에 다 적용되는 개념인데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 입문자거나 시작하는 레벨일 때는 그 걱정 자체는 전혀 도움이 1도 안 됩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인 게 제가 이 일을 하기 전에 현장 일을 정말 오래 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쇼핑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온라인 사업에 뛰어들 때 어떤 걱정까지 했냐면은 이렇게 온라인으로 내 사업을 운영하다가 해킹 같은 게 당해서 내가 기껏 번 돈이 혹은 내 사업체가 날아가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까지 실제로 했다는 거예요. 타오바오에서 혹은 중국에서 물건을 시켰는데 안 오면 어떡하지? 그렇죠? 이런 도둑 맞는 걱정 이런 것까지 제가 실제로 시작하기 전에 망상을 했다는 거예요. 망상. 그렇죠? 여러분들 이거는 진짜 초보자 때의 걱정은 정말 하나도 도움되지 않습니다. 망상일 확률이 높아요. 그 다음에 생각이 실행보다 10배가 빠르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이 밸런스가 안 맞는 거예요. 내 생각으로는 벌써 매출이 5천, 6천 나오고, 그죠? 이미 자동화 다 이루고, 다 한 거예요. 한 제품 막 키워놓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현실에서 이뤄내는 게 정말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들. 현실에서 하려면, 아까 제가 얘기했죠. 그 과정이 정말 고통스럽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생각은 진짜 조금만 해야 돼요. 그리고 실제로 중국 구매 대행은 이론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조금만 하시고 일단 실행을 10 정도로, 그렇죠? 10배수 정도로 해서 부딪혀보고 실행하는 게 중국 구매 대행에서 빠른 성과를 내는데 무조건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문제였는데요. 자, 이거는 많이 팔려도 제가 문제였다고 했죠. 그래서 이런 걱정을 실제로 하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배송 이슈나 파손, 그 다음에 이런 고객 CS가 정말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 보면은 제가 그때 실제로 이런 생각했습니다. 제가 매출 한 2,500 정도 찍었을 텐데 실제로 이 정도 되면은 주문은 정말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많이 무감각해질 때거든요. 하루하루 주문 건수에. 근데 팔릴 때마다 한숨이 나옵니다. 왜냐면은 와, 이것도 문제 터지지 않을까? 혹은 와, 이것도 부서져서 CS가 오지 않을까? 이렇기 때문에 하루 종일 막 걱정되는 거예요. 제가 실제로 그때 했던 걱정이 아, 이거 많이 팔려도 문제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보면 정말 웃깁니다. 왜 그랬지? 그죠?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많이 팔리면 좋은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이런 거를 미리 걱정하는 것 자체가 제가 그때는 마인드 자체 혹은 경험 자체가 부족했던 거예요. 실제로 제가 좀 빡세게 해서 단기간에 2,500까지 올라갔거든요. 한 4달 정도 했을 땐가? 그때 제가 요 정도까지 매출로 올랐습니다.
4달, 5달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아직 레벨이 좀 낮았던 거예요. 생각하는 거나 경험했던 거. 그래서 자, 이거는 어떻게 해결이 되냐면요. 자, 이런 이슈들 있죠. 배송 이슈, 파손, 고객 CS 이런 거는 여러분들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저희가 뭐 배송을 갑자기 2주 걸리던 거를 뭐 갑자기 하루 만에 뭐 3일 만에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물건을 사서 와야 되죠. 그럼 리스크가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걸 싫어서 구매 대행을 하는 거면 이거는 전부 다 당연하다고 디폴트를 깔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식으로 마인드를 잡아야 되냐면 저희가 대응을 해야 됩니다. 대응. 미리 걱정하는 거는 제가 아무 의미도 없다고 했어요. 망상이에요. 망상. 이거는 망상이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CS가 들어왔을 때 그럴 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매뉴얼을 짜는 게 훨씬 더 이득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실제로 경험이 많아질수록 이런 매뉴얼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요. 그렇죠? 이런 구조 자체도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매뉴얼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뭐 파손이 되었을 때 CS가 오면 셀러마다 다 다른 게 정상이에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하냐면 파손이 들어왔다. 저는 일단 올 메시지로 대답합니다. 전화번호가 저장되어 있다. 기존 고객이다. 인지하고 올 메시지로 자, 사진 보내주세요. 그죠? 이런 식으로 다 대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켓별로 다 달라요. 쿠팡이다? 그러면은 전화해서 저희가 쇼 붙여야 돼요. 근데 다른 마켓이다? 거부권이 다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문자로 사진 보내주세요. 안 그러면은 반품 승인 못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매뉴얼이 다 있는 겁니다. 이 매뉴얼이 있으면 나중에 직원분이 오셔도 교육하는 게 편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배송 이슈 언제 와요? 오면 어떻게 돼요? 매뉴얼 다 짜놓는 거죠, 여러분들. 그 멘트를 짜놓으세요, 멘트. 그래서 그냥 보내는 거예요. 이런 통관 이슈 때문에 어떤 이유를 다 만들어 놓으세요. 지금 태풍 이슈 혹은 지금 마약 단속 조금 느려집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책임지고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내서 막는 겁니다. 또 온다? 또 오면은 이제 2차 매뉴얼 있죠. 2차 매뉴얼. 자, 그러면 정말 죄송합니다. 커피 쿠폰 보내드릴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만의 매뉴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이거를 경험을 토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정말 이걸 만들고 나면 너무너무너무 작업하는 게 편해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구조의 변화는 뭡니까? 구조의 변화는 자, 여러분들 이거는 조금 더 고급 개념인데 자, 자기 사업의 구조를 이제 파악하고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맞출 수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처음에 제가 중국 구매 대행에서 했던 방식은 단가가 정말 큰 제품들을 많이 팔았습니다. 제가 기본 객단가가 거의 한 20만 원 정도 나왔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이 되게 비쌌고 주문 건수는 좀 적지만 이 한 건 한 건에서 매출이 많이 높고 그 다음에 마진도 괜찮았어요. 근데 로스가 정말 많죠. 이런 제품들은 로스율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로 이런 걸 잘하는 분들은 여기를 더 뚫어가지고 아예 완전 기업 납품 형태로 하루에 100만 원짜리 제품을 5개를 영업해서 판다 이 느낌으로 전화 영업도 하고 카탈로그 영업도 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도 많은 거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 정도까지는 제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제 사업 구조를 바꿨냐? 저는 객단가를 낮추는 방식으로 제 사업 구조를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대폭적으로 사업자도 늘렸고요. 그 다음에 사업자당 업로드하는 제품군도 약간의 변화를 줬어요. 그래서 객단가가 어느 정도 낮게 완전 그런 큰 기계류들은 하지 않고요. 그런 걸 좀 배제를 하고 업자들이 찾는 제품 중에 어느 정도 탄탄한 제품들 5만 원에서 20만 원 사이에 그런 제품들을 정말 많이 업로드하는 작업을 제가 거쳤거든요. 실제로 이러한 구조 변화를 통해서 지금은 실제로 객단가가 9에서 13만 원 정도가 유지되고 있고 하루에 주문 건수가 대신에 많이 늘어났습니다. 대신에 큰 CS가 많이 없고 자잘한 CS가 있는 대신에 그거는 다 매뉴얼로 자동 처리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로스율 자체도 크게 높지 않습니다. 이 로스는 사업하면 당연히 발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으로 경험이 있으면 사업의 구조도 이런 식으로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왜냐면 레벨이 좀 높아졌다는 거예요. 많이 팔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렇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해보시면 커버가 가능합니다. 저도 했고요. 다른 고매출 셀러도 다 이렇게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방법을 써서 혹시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잘 이겨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 3가지 소개시켰던 단점은요, 모두 극복이 가능하고 실제 저는 다 커버를 했고요. 그 다음에 저한테 지금은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 이득밖에 없는 사업이 되었어요. 제가 온라인에 온 자도 몰랐지만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거는 여러분들도 분명히 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중국 구매대행 사업은요, 이득이 훨씬 많은 사업이에요. 어떤 것보다? 손실보다 이득이 훨씬 많은 사업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업에 도전을 했다면요, 이 이득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손실이 되는 부분을 또 파악을 하시고 이거는 지워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는 철저하게 여기에만 포커싱을 하고 사업을 이끌어 나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점 파악은 무조건 필요하고 중요하지만 이득에 포커싱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점은 앞에서 제가 소개시켜 드린 방법대로 저는 그렇게 극복을 했으니 여러분도 참고하여서 여러분들의 사업을 잘 끌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D&D노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